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10월달 첫째 주부터 퐁당퐁당 연휴가 있어서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 아주 아리송한 날들인 듯합니다. 최근에 다시 소액으로 재미삼아 비트코인 선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과거 흐름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추가 정고점을 깨더라도 다시 또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과거 흐름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고점을 가지도 못하고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을 확률이 높죠. 물론 어떤 분들은 결국 올라간다 라곤 하지만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몇 개월 몇 년 안에 50에서 100% 수익률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저와는 맞지 않는 투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좌측은 16일봉, 우측은 64일봉입니다. 주봉 월봉을 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일 테지만 파동을 완벽하게 연계해서 보려면 4배수로 봐야 돼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설정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6일봉의 대파동이 64일봉의 소파동입니다. 여기서 롱을 보는 입장이라면 64일봉의 소파동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6일봉에서 캔들이 21일평 아래로 떨어진다면 6만 달러대 아래로 떨어져서 캔들이 마감된다면 64일봉에서는 11일평선을 향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저점 5만 달러 초반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죠. 캔들의 움직임은 늘 똑같은 순입니다. 처음 5일이평 터치하고 재반등을 하던지 거기서 고점을 못 높이면 11일평을 향하로 가는 거고 다시 또 21일평 이런 순이죠. 결국 영원한 5일이평 이후 반등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지 장기간에 끝날지가 결국 다른 거고 그렇다면 현 64일봉 상황에서 11일평을 터치하지 않고 다시 위로 쏘냐? 아니면 11일평을 일단 터치하고 볼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11일평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투매를 유도하면서 비트코인 특성상 힙소식으로 일명 꼬리 다는 형태로 간다면 단기간에 21일평까지 밀어버려야 완전히 손절 물량들이 나오겠죠. 4만 달러 초반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딱 ETF 승인될 때 기관들이 매집하던 그 가격대가 오죠. 거기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4일봉에서는 아직 대파동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21일평은 무조건 지켜줄 것이기에 11일평에서 반등이 나올지 21일평에서 반등이 나올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지켜보는 꿀잼일 듯하고 저는 비트코인 선물을 해볼 것이기에 장기적인 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아직 시퍼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테슬라가 여기서 지지 잘 받고 위로 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지받고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눌림이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추세일 때 매수를 받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역추세일 때 그 역추세가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드머니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추세를 깨고 올라가고 나서 눌릴 때 그때 더 큰 비중을 실어보고 그게 성공을 한다면 정배열일 때의 상승을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배열 눌림일 때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스탑로스로 손절가를 빠르게 진행하면 되니까 역추세일 때는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다 받았더니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테슬라 일봉을 보면 하필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곡점이 대선쯤입니다. 대선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던지 아니면 대선쯤에 하락이 나오던지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건 좀 더 그때그때 체크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TQQQ ETF 확장 시간 4시간 차트입니다. 중파동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매수한 롱 비중은 홀딩하면서 최근 저점보다 좀 더 아랫부분에 스탑로스 걸고 꿀잠 자면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향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대파동을 다시 아래로 꺾이면서 또다시 조정장이 올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선택이죠. 내가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매수한 물량을 홀딩해 볼 건지 아니면 살짝 줄먹하면서 비중 축소하다가 투더문하면 다시 또 포모를 이겨내야 하는 거고 반대로 최근 저점을 깨고 아래로 떨어지면 10월달 초반 투자는 일단 수익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일봉을 보면 TQQQ 상품도 역시 아직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달에 쓰리바닥을 만드는 형태로 갔다가 대선 이후에 상승이 나오던지 아니면 10월 달에 어거지로 더 올라갔다가 대선 이후에 하락이 나오던지 아무튼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SOXX ETF 반도체 일봉도 동일합니다. 아직 어떠한 형태로 이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S&P 500 PER 상태가 너무 고밸류라서 대선쯤 조정장이 온다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조정장이 더 빨리 온다면 애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고밸류 무시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롱 입장에서는 좋지만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애기하는 걸로 하고요. 좌측은 TQQQ 4시간 차트이며 우측은 공포지수 빅스 현물 상품 UVIX 4시간 차트입니다. 롱이 눌림을 받을 때 공포지수는 대파동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죠. 그 이후에 롱이 눌림 이후 반등에 성공한다면 공포지수는 오히려 캔들이 20에서 61이평선 아래로 완벽하게 떨어지면서 역추세로 변하죠. 반대로 롱이 역추세로 변한다면 공포지수 빅스 입장에서는 61이평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위로 통통통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도 공포지수가 제가 보는 4시간 차트상 6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 논다면 롱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비중을 보유하는 건 다소 부담스럽죠. 이걸 현재 차트로 와서 보면 UVIX 상품이 17%가량 떨어져야 61이평 부근입니다. 빅스 오리지널 수치로 보면 대략 17선으로 보입니다. 그럼 빅스가 17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UVIX 상품이 4시간 확장시간 차트상 61이평에서 지지받고 위로 튀어오른다면 롱 비중 축소에 고민을 하던지 아니면 해칭으로 인버스 투자를 고려해보던지 해야겠습니다. 일단 UVIX 상품이 빨리 61이평까지 가는 게 최우선일 듯 보입니다. 아직은 롱을 더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